기대가 됩니다. 내 냄새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근데 또 사나이 정연석 마음 먹으면 실패한 적이 없는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 절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죠?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짜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지난 단건지 컨텐츠에서 배웠던 가정의학과 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금연 클리닉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입니다. 흔히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방문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금연 클리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금연 클리닉에서 실제로 어떤 상담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특별히 금연 클리닉이 절실히 필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네동생병원 행정원장 정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흡연 20년 차가 훌쩍 넘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컨텐츠를 위해서 금연 클리닉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0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왔는데 너무 떨리는데 동네동생병원 가정의학과 김윤아 과장님이 어떻게 금연 클리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병원이 어떻게 금연 클리닉을 하는지 제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서 자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생한 모습을 이 영상에 딱 담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저희 동래봉생병원의 금연 클리닉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에서 12주 기간 동안 6번 이내 상담을 통해서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1년에 최대 3번까지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문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부터는 대상자 구분 없이 전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6번의 상담을 완료를 하시거나 금연 치료제별 투약 일수를 만족을 하게 되면 금연 성공 여부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전액 환급이 됩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집중적인 치료를 8에서 12주 동안 다음 단계로 받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문일 때는 흡연력이나 생활습관, 그 다음에 니코틴 의존도 등을 평가를 하고 실제로 금연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참여자에게 적합한 금연 치료제나 보조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는 최소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내원을 해서 치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금단 증상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일 때는 금연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금연 유지 방법이라든지 흡연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연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이번에 금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부끄럽긴 하지만 금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그 양 또한 다른 친구들보다 아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 올해 이제 제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항상 담배 안 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담배를 끊어볼까, 이 자리에 왔고, 결혼하기 전에 끊어야지 했는데 실패했고, 아기 가지기 전에 끊어야지 했는데 실패했고, 계속 집에서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어떤 방법이 금연에 도움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병원 다니시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약을 드시고 있거나 치료받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사실은 혈압이 조금 많이 높아요. 약을 좀 규칙적으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울증 약 같은 거는 드시는 건 없으신가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러면 술은 드시나요?
네, 술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2일은 조금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러면 음주를 하실 때 혹시 흡연량은 더 많으신가요? 훨씬 늘어나죠. 한 1.5배에서 2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1년 동안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처음 담배를 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살 이후부터인데, 뭐 20살, 21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피 정도 담배를 태우세요? 기준에 한 갑 정도 피웠는데, 이게 전자담배를 필 때와 일반 담배를 필 때는 다른데, 전자담배 나오기 전에 기준으로 하면 20개 피 정도고, 전자담배로 치면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루에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도 태우시고 전자담배도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초는 피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주할 때는 한 번씩 피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심장 쪽의 질환이라든지 뭐 피부염이나 뭐 이런 거 있으셨던 적은 없으시죠? 네, 최근에는 없고. 그러면 네, 오전에 일어나시면 첫 담배를 바로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찾으시고. 그러면 병원 이런 데는 금연구역인데 이런 데서도 흡연 욕구가 심해서 바로 흡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심하신가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흡연을 하지 않고 최대한 흡연 공간에서 가서 흡연을 하고, 사실은 흡연 양은 근무 시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한 후 그 두 타임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가 아침에 첫 담배인지 아니면 특별히 상관이 없으신지.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갑 이상 피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하루 중에 흡연량에 비해서 오전에 피는 게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시는가요? 새벽, 밤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에도 담배를 피우시는지.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니코틴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행동요법만으로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약물요법까지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지금 질병이나 과거력도 없어서 약물 치료하는 건 특별히 뭐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과거력은 2006년도에 폐렴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지금 치료한데 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금연 치료제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일주일치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리고 일주일 뒤에 한번 내원하시면 되고요. 약을 드시면서 주의하실 사항은 일단 내일부터 약을 드시면 되는데 그 첫 3일은 오전에 한 알씩 드시고 4일째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드시거든요. 빈속에 드시면 불편할 수 있어서 식후에 좀 드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아침에 식사를 안 하는데 그럼 뭐라도 조금 먹고 속을 좀 괜찮게 하고 해라는 거 하나랑, 오늘 촬영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말 지나고부터 하면 안 될련지 뭐 그거랑,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내가 확실히 금연을 하겠다 하는 날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 지정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약을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네,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마음먹은 금연을 시작하는 날이 있다면 그 날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약을 드시면서 흡연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8일째부터는 금연하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을 하면 당연히 체중이 조금 느는 게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체중이 늘어서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흡연을 해서 건강에 유해한 게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금연을 권고를 하고, 체중이 올라가는 이유가 금단 증상 때문일 수도 있고 입맛이 좀 돌아오면서 계속 뭐 사탕이나 뭐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또 요인이 돼서 입이 심심하거나 하면 네, 뭐 무설탕 뭐 이런 간식이나 그런 걸로 위주로 찾아 드시면 좀 증가는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러면 보통 가정의학과에서 뭐 금연도 하지만 이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뭐 문제는 없나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는 중에 체중이 늘면 또
추가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지만 가끔 약 드시면서 속이 조금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뭐 수면 장애를 좀 호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없는 분이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약 드셔보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불편한 변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실 때 좀 흡연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술 드실 때 이 약을 드시면서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이 조금 빨리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량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다른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는 약은 약이 용량이 조금 약한 편이라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고 며칠 드셔보시다가 효과가 없다고 자의로 약을 중단을 하시거나 임의로 약을 올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약은 12주 동안은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효과가 괜찮아서 금연을 하게 되더라도 12주는 꽉 채워서 약을 먹는 게 장기적인 금연 효과에 더 도움이 됩니다. 12주가 끝나고 그 이후에만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약이나 보조제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금연 이후에 유지하는 뭐 약이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흡연 욕구가 계속 조절이 안 된다 하면 금연을 시도할 때 드셨던 금연 치료 의약품 계속 유지요법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금연 클리닉 1회차를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금연 클리닉은 앞으로도 행정원장님이 금연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금연하는 과정을 꾸준히 담아내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